당신의 성공 투자를 위한 주템 전문가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www.sctv.co.kr을 입력하시면 주식챔피언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주식챔피언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주식 아카데미 무료 공개 방송, 실시간 무료 종목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투자 파트너 주식챔피언,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주식 챔피언으로 가는 길 전 한 통이면 해결됩니다. 네, 여러분의 계좌가 빨간불 켜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넘버원 주층콜의 이가은, 문현진입니다. 멘토님, 지금 우리 식구들 전부 오를 거야 하고 기다리고 계시겠지만 기다리는 마음은 또 다르거든요. 어떤 그렇죠. 전략으로 좀 대응해 볼까요? 마냥 오르기만을 바라는 건 사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는데 네. 지금까지 통일이 안 된 것처럼 너무 바라기만 한다면 사실 힘들어질 수도 있고 좀 지루해질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전략으로 본다면요. 지금 당장 좋은 종목을 찾기보다는 역시나 앞으로 좋을 종목,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주도주를 찾는 역할이 조금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흔히 주도주는 지금 올라간 종목에서 나오질 않고요. 밑에 있다가 서서히 오르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차세대 주도주로는 역시 4차 산업 관련주 중에서도 자율주행 테마 쪽이 엮여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소차 테마, 그쪽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역시나 과대 낙폭주인 화장품 업종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이 저는 앞으로 유망할 거다 생각이 드니까요. 그쪽 관련주를 들고 계신다면은 지금 역시나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전화 많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를 노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업종 중에서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좀 찾아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유망한 종목을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내 종목은 계속해서 오를까 궁금하시죠? 저에게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번호 보이시나요? 02786-1022 혹은 1023번으로 주층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현진 멘토와 속 시원한 상담 진행해 볼게요. 주층콜 출발합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은요. 미국장이 많이 빠진 거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잘 버텨준다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장이 조금 빠졌을 때 우리나라 잘 버텨준다는 말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많이 빠졌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시장 내려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많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정확하게 진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드려볼까요? 슈펙스 BNP. 슈펙스 BNT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100원에 30%. 2,100원이요? 예. 아이고, 고생을 좀 하고 계시네요. 예. 예, 일단 비중도 30%이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많으실 거다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기업을 사셨던 이유가 조금 있을까요, 혹시? 저번에 거래량도 많이 오고 바닥에서 처음에 첫 상 칠 때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보니까 IT하고 같이 또 그것도 같이 하더라고요. 네. 제약 바이오도 겹치고 제가 잘 그랬어요? 좀 그래 손절을 1,300원 해야 되는데 못한 게 진짜 후회스럽습니다. 일단 손절을 하실 거였다면 사실은 한 2,000원 조금 밀릴 때 한 1,900원 라인대에서는 손절하시는 게 좋았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손절하기엔 너무 늦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은 사실 제약 바이오도 약간 미미하게 엮여 있고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로도 이렇게 엮여 있고 전자 장비 업종으로 이렇게 엮여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흑자가 나던 기업이 적자로 돌아서기 때 서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역할을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당장 이렇게 흑자로 돌아서려고 하다 보니까는 제약 바이오 테마가 약간 죽어 있는 상태인데다가 그리고 요즘에 자동차 관련주들 어때요? 안 좋아요. 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얘가 하고 있는 업종마저도 약간 기대감이 빠져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시장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반등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는데 반등 나올 때 제약 바이오 분위기 굉장히 좋을 거다 생각이 들고 자동차 관련주는 괜찮을 거다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 기업도 역시나 지금 당장에 거래가 한번 훅 들어오고 난 다음에 빠져내려갈 때 거래량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 말은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과하게 팔고 있지는 않다라고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끌어올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예. 쌍바닥이라고 해서 크게 쌍바닥을 만들려고 하는 구간에 놓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여기서 크게 쌍바닥을 만들고 나면 위로 올라올 텐데 오게 되면은 지금은 역시 본전까지는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 생각이 들고요. 뭐 시간이야 예. 조금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조금 올라온다 해서 팔아내지 마시고 일단 예. 최소 1,500원 라인대 있죠. 예. 네, 1,500원 나이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저기까지 올라올 때 거래량이 1,000만 주 이상만 조금만 터져준다면 힘이 실린 거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그때는 아마 1,000만 주 이상 터지면서 아마 뉴스가 터지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보여집니다. 그러면 예. 아마 1,500원 뚫고 한 1,700, 800원까지도 넘볼 수 있겠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로는 1,500원을 잡고 대응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2차 예. 목표가로는 1,800원을 잡는데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조금 줄여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1,800원에 샀다가 또 떨어지면 또 그 파는 만큼 또 추매할까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1,500원에서 정리를 하신다라든지 1,800원 정리가 되었을 때 정리된 돈으로 다른 종목 하시는 게 좀 낫다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1차 1,500원에 좀 정리 좀 하고 또 1,800원 오면은 또 정리 조금 할까요? 네, 그렇게 해서 1,500원에서 올라가지 못할 때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현금으로 조금 마련하신 다음에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으로 조금 갈아타시는 거 추천드려 볼게요. 아, 2,100원 전에는 다 팔아야 되겠죠? 1,800원까지는 다 매도해버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800원까지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오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흐지부지하게 거래량 올라와 버리면은 파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힘이 실려 버리면 2,000원까지 뚫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올라올 때 어떤 형태로 올라오는지 봐야지 저도 이건 1,800원입니다, 2,800원입니다, 5,000원입니다 이렇게 뭔가 생각이 될 텐데 지금 올라오지도 않은 종목을 갖다가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예. 1,500원과 1,800원을 일단 가이드라인으로 드렸는데 올라올 때 예. 힘이 실린다면은 조금 더 목표가를 높이셔도 괜찮다라는 거. 힘이 실린다는 것은 최소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을 조금 지켜봐라는 거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아, 예. 그럼 1,500원에 다시 한번 상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려볼까요? 위닉스 샀고요. 위닉스요? 네, 위닉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5,200원에 10%요? 네, 15,200원에 10%. 이거 뭐 미세먼지 때문에 사신 건가요? 그것도 있는데 네. 최근에 뭐 옷 건조 그러니까 뭐 드라이 하는 거 있잖아요. 옷 집안에서. 네. 네, 그거 독일 어떤 업체랑 OEM으로 낸 것도 있고. 네. 시기상으로 이제 봄 되기 전에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네, 미리 손침했는데 시장이 빠지니까 다 같이 빠져버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랬어요. 일단 위닉스라는 기업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더 올라갈 수 있냐 없냐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내용이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그런 내용들 때문에 움직인다기보다는 이제 주가의 그 가격 메리트라고 하죠. 네네. 네, 좀 비싸냐, 싸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긴 나왔는데 그런 내용을 감안하고서라도 비싼가, 싼가를 판단하는 시장의 흐름에 맡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알고 계시는 그런 뉴스 때문에 올라갈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올라와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올라갈 것은 아니다라고 보면 되겠죠. 아, 그래서 네. 과거에 지금 치우친 매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약간 기술적인 흐름으로 본다면은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네네네. 네, 최근에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는 중이고 아무래도 미세먼지 테마로 엮여 있는데 최근에 계속 이렇게 중국발 뭐 스모그다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네. 공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죠? 네, 올해 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올해 좀 심하고 그리고 뭐 내년 봄까지도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특히나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기 시작하더니 올 겨울까지도 굉장히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분위기상으로 테마로 엮여서 한 18,000원 정도까지는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대신에 오늘처럼 그 최근 한 1, 2주처럼 이렇게 빠져내려가는 흐름들은 주가가 주구장창 올라가지만 않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올라갈 텐데 저는 지금 한 18,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요 종목이 밑으로 내려올 때는 손절을 조금 잘 해주신 다음에 다시 아래쪽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거든요. 네네. 네, 그게 저는 14,000원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14,000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매도하셨다가 오히려 저기 13,000원 이하에서 다시 재접근해 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옳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무너질 때는 조금 짧게 손절을 하셨다가 아래쪽에 네. 사시는 게 나중을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손실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13,000원 이하나 12,000원 이하쯤에서 자리를 잡는 거 확인하고 그때 재접근하신다면은 좋은 가격의 위니스를 좀 취할 수 있지 않나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전문가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려볼까요? 아, 썸웨이즈를 1,420원에 매수를 했고요. 썸 에이지를 네, 1,420원이요. 1,420원에 매수하셨고요. 네, 비중은요? 50% 갖고 있는데. 50%요? 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는 딱히 없고요. 이제 과대 낙폭주라고 이제 방송 보면서 이제 제가 봐가지고 그냥 임의대로 이제 괜찮겠다 해서 산 거예요. 아, 그래요? 저도 과대낙폭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훅훅 빠지는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로도 수익을 빠졌을 때 수익을 내고 뭐 네이처셀도 밑으로 훅 빠졌을 때 내고 한국항공우주도 훅 빠졌을 때 수익을 좀 내는 스타일이에요. 예. 근데 과대낙폭주라고 해가지고 이게 사실 사면 수익 나겠지라고 막연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는데요. 이게 좀 잘 살펴보지 않고 함부로 하시다가는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과대낙폭주도 잘 알아야 좋은 매매법인 거고요. 올라가는 말에 올라탄다라고 하잖아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해가지고 뭐 5일선 반등이라든지 그 5일선을 깨지 않는 종목을 올라타라는 종목들도 대부분 보면은 잘 해야 수익이 나지 잘 못하면 손실이 나요. 네. 그래서 지금 썸에이지라는 기업을 봤을 때 제가 과대낙폭주를 좋아하지만 지금 굳이 이걸 살만한 내용이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듭니다. 아, 예. 게임주인데 영향이 없나요? 그러니까 과대낙폭주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여러 가지 테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련주들을 잡아가지고 과대낙폭주를 저는 좀 즐기는 스타일인데, 네. 과대낙폭주는 이름부터가 과대낙폭주예요. 게임 낙폭주가 아니라 과대낙폭주거든요. 그러니까 테마랑은 무관하게 움직입니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확 들어왔을 때 그 수급이 올라올 때 수익을 내는 단타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게임 관련주는 뭐든 이런 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건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누군가가 막 사러 들어올 때 싸다 생각하고 사러 들어올 때 올라올 때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아, 예, 올라올 때. 네, 그러니까 썸에이지 같은 기업들을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렇게 비중이 50%나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여기서 빠져버리게 됐을 때 방법이 좀 없어요. 아, 예. 네, 거기다가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저랑 통화하기 전까지는 아마 이거 게임 관련주니까 그래도 싸다 생각하고 샀으니 들고 가면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과대낙폭주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아, 네. 왜냐하면 얘들이 좋아서 떨어진 게 아니라 안 좋아서 떨어진 거죠. 아, 네, 영업 실적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들이 끼어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사실은 좀 버겁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하락도 약간은 대비를 해둬야 되는 거고 혹시나 추가 하락을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를 고민해봐야 되는데 비중이 50%면은 추가 매수도 힘들고 손절하기에도 약간 손실 금액을 감당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비중 조절이 조금 실패다 생각이 들고요. 요 종목은 지금 과대낙폭주로는 뭐 매수는 잘하셨다 생각이 들어요. 매수가는 굉장히 잘 잡으셨고요. 저는 요거 1,350원 무너질 땐 손절하시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예. 네, 지금 1,355원이 저점이기 때문에 저점을 무너뜨릴 때는 앞으로 조금 더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고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예. 네, 과대낙폭주가 좋긴 하나 이게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저는 1,350원 손절 의견 드리고요. 올라올 때는 이게 슈팅으로 한번 올라올 때 그냥 팔아내시는 게 좋기 때문에 1,800원 선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아니죠. 한 1,700원 선 정도쯤까지 보수적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예, 예. 네, 그래서 1,700원부터는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같이 드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려볼까요? 네, 대표님. 저 인트론 바이오 64,000원. 인트론 바이오. 매수가랑 비중이요? 20%예요. 네, 매수가가 다시 얼마만 말씀해 주세요. 64,000원이요. 이거 이틀 전에 사신 거예요? 네, 맞아요. 좀 너무 난감해서 부끄러운 무릎쓰고 이렇게 전화드렸어요. 예, 뭐 일단 마음이 좀 아프겠네요, 그죠? 네, 엄청
공포감이 3일 만에 있습니다. 손실이 30%가 났네요. 네. 아, 이제 인트론 바이오라는 기업처럼 차트 모양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갭으로 떴다가 음봉으로 밀리는 자리들은 굉장히 안 좋은 자리 중에 하나예요. 네네. 예, 가려고 했다가 속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요. 네. 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이렇게 올라왔다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은 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려고 하는 척 하다가 물량을 쏟아내면서 토해낸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은 가려고 했을 때 누가 사냐면요. 우리 시청자님과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달려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자리들은 손절을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단기적인 투자, 그러니까 급등락을 하는 종목들 있죠. 네네.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겠다 하면서 뭐 대형주가 천천히 움직이는 걸 바닥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올라올 때 팔겠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슈를 통해서 뭔가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는 종목들을 대응을 할 때는 손절을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손절을 조금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6만 원 무너질 땐 좀 팔았어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어떻게 뭐 본전을 찾을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일단 네. 손실을 줄여서 나오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의 승부수기도 한데요. 45,000원짜리 있잖아요. 네네. 45,000원짜리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을 때 저는 만약 저라면 추가 매수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인트론 바이오가 좋아서가 아니라 매수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매수가를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올라올 때 본전 정리하고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금 제가 우려가 되는 거는 45,000원짜리가 지지가 안 됐을 때 혹시나 4만 원까지 밀릴 수 있는데 그거를 조금 판단하실 수만 있다면은 45,000원이나 4만 원짜리쯤 자리 잡을 때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요. 추가 매수했다가 이렇게 대응하기가 조금 번거롭고 너무 어렵다 생각을 하시면은 혹시나 그냥 추가 매수하지 않고 올라올 때 5만 원 이상에서 그냥 정리하시고 마무리 짓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이렇게 높게 안 사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이번엔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네네. 네, 이번에 좋은 경험했다고 실수했네요.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만 원까지는 좀 올라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어떤 거요? 인트론 바이오 5만 원까지는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아, 시간이요? 네. 뭐 마음 같았으면 오늘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마음 같았으면 그런데 저도 언제 올라올지까지는 그렇게 맞출 수 있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까지 말씀드리기 힘들고 최소한 그 한 두어 달 정도는 조금 마음을 넉넉하게 좀 잡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일주일, 2주일 안에 올라올 수 있지만은 뺐다가 가면 그만큼 오래 걸리겠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당장으로만 봤을 때 내일 올라온다는 가정하에는 뭐 다음 주면 올라오겠지만 만약에 내일 또 빠지고 모레 또 빠지고 한 달 내도록 빠지고 막 30일 내도록 빠지고 뭐 6개월 내도록 빠지다 올라오면은 5만 원까지 올라온다는 말을 제가 보장해드리기 힘들겠죠. 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봐야 되겠죠. 네, 아시겠죠? 30분부터 네, 한 30분 봉을 보고 대처를 할까요? 어떤 거요? 30분 봉을 보고 대처를 할까요? 아니요, 30분 봉이 그냥 5만 원 이상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냥 5만 원 이상이요? 예, 5만 원 이상 올라올 때 아마 강하게 좀 1분 봉으로 봤을 거래량 때. 1분 봉은 보지 마시고 1봉으로 보세요. 1봉. 참 1봉으로 참. 예, 지금 제가 봤을 때 분봉을 볼 정도의 실력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봉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일봉으로 보시면서 가격 메리트 이게 5만 원짜리가 돌파 자리이기 때문에 고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네. 5만 원짜리를 보시면서 올라가지 못하면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현진 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려볼까요? 한진칼 어제요. 네, 29,200원에 매수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오늘 31,200원에서 그냥 내려가다 다시 또 빠지더라고요. 네, 29,200원의 비중이요. 50%요. 네, 오늘 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요. 나머지로는 이거 3만 한 2, 3천 원 정도까지 지켜보시는데 일단 오늘 저는 절반 매도 의견 드리고요. 밑으로 빠지게 되면 본전에서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아침에,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사신 거는 이해하는데요. 예, 예. 아마 지금 생각하시는 게 그 경영권 참여 이야기들 때문에 좀 이렇게 진입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근데 그렇게 들어온 것 치곤 굉장히 고점에 들어오신 건 맞고요.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항상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실린 종목들은요. 단기적인 대응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조금 명심해 주시면 좋아요. 조금 전에
31,200원 올라가긴 하는데 그때 매도를 할까 하다가 네, 그때 매도하셨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놓쳐버렸어요. 네, 못했죠. 그래서 이건 단기적인 대응이 안 되면 사실은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호텔신라도 95,000에 사가지고 11만 4천까지 찍는 것을 그걸 봤는데 그것도 놓쳐버려서 못 팔아요. 지금 이렇게 뭐. 네.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요. 최고점에 팔려고 하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32,100원이잖아요. 예. 한진칼이 32,100원인데 32,100원에 팔면 뭐 보너스 2배를 주고 이런 거 아니죠. 그렇죠. 예, 그냥 수익만 내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우리는 주식을 하면은요. 그냥 수익만 내면 되는데 최고점에 팔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미련이 돼가지고 조금 떨어졌을 때 수익권인데도 불구하고 팔지도 못하고 최고점을 팔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시기를 다 놓쳐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최고점에 팔려고 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수익을 조금 챙기는 게 좋아요.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수익을 챙겨냈다. 그리고 한진칼도 지금 잘 사셔가지고 수익이 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거든요. 실력이라든지 없어요. 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걸 팔고 또 다른 종목을 그렇게 수익을 내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요? 예, 지금 이거는 위에서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고가놀이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급등도 했다가 급락도 했다가 지금 이거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기도 했다가 이렇게 많이 변동이 오늘 그러네요, 그냥. 네, 변동이 있을 거예요. 네, 변동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변동에 잘 대응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저는 오늘 절반 정도 매도하자. 비중이 많으면 변동에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절반 정도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2,000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 비중을 절반 줄여서 거기까지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면 오늘 밑으로 만약에 빠지거나 내일 당장부터 음봉으로 빠져서 29,300원을 터치하고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본전 정리하시고 다시 저점에서 들어가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예. 네, 그렇게 매매를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배 선생님은 그러더라고요. 기분 좋을 때 팔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기분 좋을 때 팔았으면 좋았는데 지금 기분 안 좋을 때 팔려고 하니까 잘 손이 안 나가죠, 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분 좋을 때 파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전문가입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려볼까요? KC텍이요. KC텍. KC텍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만 원이고요. 비중은 50%입니다. 네, 많이 좀 다쳤네요. 그죠? 예. 일단 2만 원을 뭐 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난 전저점 자리라고도 불러요. 네, 우리가 차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흔히 전저점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전저점 자리들은 좀 피하는 게 좋은데 2만 원에서 18,500원까지 내려왔을 때 18,500원 지지가 안 됐을 때는 조금 매도를 하셨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타이밍 놓치다 보니까는 이렇게 하염없이 지하실을 파고 내려가는 종목을 좀 구경하게 된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뭐 KC텍이라는 기업이 나쁜 기업까지는 아니고요. 뭐 반도체 관련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실적도 좋고 좋아서 상장이 된 것도 맞아요. 근데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요. KC텍이라는 기업이 상장되기 전에 주가와 상장되고 난 후에 주가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예,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네, 지금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는데 상장되기 전,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일 때 주가는 굉장히 쌌어요. 예. 근데 상장될 때 굉장히 비싸게 책정이 돼서 이렇게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정도의 가치를 사람들이 평가해주지 못하면 이렇게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아직까지는 별로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도 전저점이 제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네, 전저점이 중요해서 전 저점이었던 10월 30일 자리죠. 10월 30일 자리가 최저가가 1,600원 자리인데 지금 1,600원을 무너뜨리고 내려갔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러면 아직까지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 힘들 것 같고요. 더 내려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손절해버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그냥 장기 투자, 그러니까 시간을 한번 투자해보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도와드리고 싶지만 비중도 5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타이밍 잡기도 힘들고, 그리고 추가 매수가 아직까지 하기는 바닥을 못 잡고 있는 중이고, 아직까지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기에는 판단하기에 너무나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뭔가 뭐 속 시원한 해답이 나오기보다는 이제 선택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절하시거나 아니면 시간을 한 2, 3년 정도 투자를 하신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이걸 지금 손절해서 다른 종목으로 내가 2, 3년 동안 본전을 찾을 수 있을까와, 그리고 요 종목이 2, 3년 동안 본전까지 갈 수 있을까인데, 그건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힘을 내셔서 옳은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전문가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예, 아시아나항공이요. 아시아나 항공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4,070원에 20%입니다. 얼마요? 4,070원에 20%요. 수익이 나고 있네요. 아, 자, 일단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가 한진칼이라든지 이렇게 대한항공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뭐 유가가 또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사실 좀 안 좋을 거다 생각도 많이 했고, 뭐 여러 가지 영향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과대 낙폭이었기 때문에 좀 힘을 좀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반사이까지 좀 노리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건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은 좀 더 들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켜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올라오다가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자리가 4,400원 자리거든요. 4,400원요? 네, 저기가 왔을 때 저기 맞고 이렇게 약간 밀렸다가 움직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400원 정도가 됐을 때 비중을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줄여가지고 수익을 조금 챙겨 놓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약간 돌발이라고 한다면 4,400원쯤 됐을 때 약간 강하게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쭉 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4,700원 언저리에서는 정리하시고 팔아내면 아마 윗골이 달고 쭉 빠질 거예요. 네, 그러면 이후에 다시 접근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4,4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고요. 4,400원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 4,700원까지 가져갔다가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의견 드리고, 4,400원에서 밀리게 되면은 일단 4,400원 팔고 다시 4,000원대에서 재진입하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수익을 잘 챙겨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신성 ENG고요. 신성 ENG고요. 네, 매수가는 2,000원이고, 네. 비중은 30%요. 네, 오늘 반토막 특집인가 봐요. 오늘 반토막이 되게 많네요. 예. 이거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작년에 산 것 같은 대북 관련주인가, 그래서. 그래요? 모르겠어요. 예. 네. 자, 일단 이게 사실 태양광 관련주라고도 보면 돼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에너지 관련주기도 하고,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태양 전지 모듈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엮여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치 테마 중에서도 반기문 테마로 이렇게 엮여 있던 종목이었어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테마성이 조금 짙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태양광 산업이 사실은 조금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제 정책적인 이야기들도 많았지만은 확실히 봤을 때는 이제 OCI가 조금 올라오다가 바로 빠져버렸죠, 그죠? 네네네. 네, 그런 상태로 봤을 때 신성ENG도 수급을 받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당장이 그럴 뿐이지 앞으로는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네네. 네, 왜냐하면 태양광이라는 테마가 지금 당장 잠깐 불타 올랐다가 빠진 다음에 앞으로 평생 태양광 안 써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책하고 조금 어울린다라고 봤을 때 저는 탈원전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가지고 태양광 다시 한번 들어올려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본전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여져요. 네네네. 대신에 이 아이가 올라오다 보면은 만나는 저항선이 있거든요. 네. 네, 그 저항선이 지금 1,500원 라인대로 보여집니다. 1,500원 라인. 네, 그래서 올라오다가 1,500원이 되면 버거워할 거예요, 올라오기가. 네네. 그래서 1,500원이 됐을 때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500원 딱 됐을 때는 비중을 좀 줄였다가 아래쪽에서 다시 사야지 매수가도 좀 낮추고 나중에 다시 올라오게 될 때 좋겠죠, 그죠? 네네네. 네, 그래서 1,500원 일단 목표가로 잡으시고 1,500원까지 왔을 때 힘이 거래량이 한 2천만 주 이상이 실리지 않는다면 이거는 2,000원까지 한 방에 가기 힘들 것 같고요.
네네. 한 1,000만 주나 뭐 어정쩡하게 이렇게 거래량이 실린다라고 보면은 1,500원에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1,500원에서 조금 비중 줄이는 것부터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1,500원에서 비중을 조금 줄이고 밑에서 이제 좀 매수를 하는 게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네. 그게 저는 최선의 방책이라 생각이 드는데 1,500원이 됐을 때 전화를 준다면은 그때 또 제가 좀 더 많은 상황을 고려해서 좀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감사합니다. 하루에 상담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1,500원에서 네. 정리를 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좋아 보인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전문가입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요. 네. 퍼스텍을 아까 3,260원에 샀거든요. 아까 그러면 오늘 사셨어요? 예, 예. 네. 그리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고 어떻게 되시죠? 비중은 100% 실었습니다. 100%요? 예, 예. 예. 뭐 사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 그냥 이게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아서 샀더만은. 네. 그리고 아침에 그 빠질 때 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란가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네. 자, 일단 뭐 남북 경협주기도 하고요. 남북 경협주 중에서는 방산주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방산주인데 얘가 올라왔던 이유가 이제 지뢰 제거라든지 이런 쪽에 엮여가지고 올라왔던 종목이거든요. 거기다가 유해 네. 발굴해가지고 그 미군의 유해를 발굴해서 이렇게 송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올라갔는데 최근에 남북 경협 분위기가 지금 잠깐 식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뭐 매수를 하신 것까지는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좀 식어 있을 때 사야지 다시 불타오를 때 좀 무르익었을 때 팔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비중을 100%나 실어버릴 정도의 안전한 종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뭐 업황 투자라든지 뭐 대형주 투자라든지 뭐 앞으로 유망한 뭐 산업 투자를 하실 때 비중 100% 실는 것까지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뭐 앞으로 장기를 봤을 때 100%로 가져갈 수 있겠다 싶은데 퍼스텍과 같이 이렇게 남북 경협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테마주에다가 이렇게 100% 실어버리는 건요 조금 위험할 수 있거든요. 많이요. 네네. 네, 왜냐하면 이게 대응을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급등락을 할 때 대응하기를 좀 이렇게 꺼려하는 부분도 많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거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네. 비중은 이왕이면 오늘 줄이시는 게 좋겠지만은 저는 오늘이 좀 힘들다 하신다면은 3,150원 무너질 때는 조금 비중을 줄여내시는 게 좋겠다 의견 드리고요. 올라올 때는 3,500원부터 비중을 빨리빨리 줄여내야지 조금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50%는 정리를 해버릴까요? 예, 한 절반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아무래도 제가 편한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님이 편하겠죠, 그죠? 네네. 예, 마음이 아마 편할 거예요. 한번 딱 절반 팔고 나면은 마음이 편하실 거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550원 무너질 때는 일단 절반 이상을 좀 정리하시는 의견 드리고요. 오늘 가능하다면 오늘 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남북 경협주가 앞으로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나머지 절반으로는 수익권 노려보는데 이제 그거는 좀 시장의 힘에 맡겨야 되겠지만요. 일단 4,000원 이상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4,000원 이상을 목표가로 잡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네, 디딤요. 세진요? 디딤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3,550원이고, 네, 그, 비중은 20%요. 20%요? 예. 이거 뭐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때, 팁을 보니까, 좋다고 이래갖고, 네, 4,200원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래 해갖고 매수를 했거든요. 네. 이거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그건 모르지요. 그래요? 예. 자, 일단, 이게 혹시 시중에 마포갈매기라고 보셨어요? 예? 마포갈매기라고 하는 갈매기 구이집 보셨어요? 예. 예, 그 브랜드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렇지요. 예, 거기다가 이제 뭐 베트남 음식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또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뭐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오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기대감이 엮이면서 급등을 한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연안 식당이라고 하는 뭐 꼬막 뭐 전문점이 있거든요. 꼬막 비빔밥인가 하는 전문점이요. 예, 그게 지금 갑자기 뭐 전국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급등을 했는데 외식업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경기랑 좀 민감하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외식업을 좀 외식하러 나간다 할 때 먹고 살기 힘들면 나가나요? 나가지 않나요? 네, 너무 뻔하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실물 경제라든지 뭐 경제 지표들이 전부 다 좋지 않게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내년까지도 그 좋지 않은 것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전망이 거의 압도적이거든요. 그러면 외식업에 대한 분위기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요즘은 긍정적이라고 봐야죠. 아, 긍정적이에요? 네. 외식업 하기도 뭐 괜찮고 좋은가 봐요. 그죠? 네. 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사람들의 주머니가 많이 닫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식업이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 자영업자들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경제 쪽으로 좀 많이 공부해 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디딤이라는 종목이 외식업 쪽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테마성으로 올라오고 일회성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다시 3,500원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당장에 2,600원이 밀리게 되면 저는 이거 손절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600원이 밀리게 되면은 손절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하시는 게 조금 더 재미를 볼 수 있는 기회비용 면에서 좋다 의견을 드려보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장기 투자 한번 해볼래라고 하신다면 비중 늘리지 마시고 2,600원 무너지더라도 요 종목이 한 2,200원까지 그냥 아예 박살이 나도록 기다려버리세요. 3,000원요? 아니요, 2,000원, 2,200원이요. 2,200원이요? 아예 무너지도록 기다렸다가 저기서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신다면은 저는 좀 중장기로 가져가시기엔 나쁘지 않은 가격대가 형성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중장기로 가면은 3,550원까지 올라오겠습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외식업을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깜짝 붐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3,500원 자리까지는 올라오기가 조금은 힘들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2,600원 무너질 때 손절을 하시는 방법과 장기 투자하시겠다면 차라리 그냥 아예 푹 빠질 때까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 안 되신 여러분 지금 주목하세요. 스피드 상담업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2646님의 지니뮤직이에요. 5,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비중이 10%인데 다소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4,88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멘토님 5,000원보다 더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일단 지니뮤직이 이슈도 굉장히 많은 기업이기도 하고요.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올라올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실적 부분에서도 최근에 약간 뭐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난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실적이 무너지지도 않았다 생각이 들어서 크게 빠질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를요, 저는 6,000원까지 좀 잡고 대응하셔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많이 빠져있는 상태인데 비중이 적으시기 때문에 한 10% 정도 비중을 더 늘려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수익 보고 계신 분이에요. 5324님이 초록뱀을 2,300원에 매수하셨고 60% 비중 보유 중이시래요. 정말 오랜 시간 계속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멘토님 지니뮤직 아직 상승 모멘텀 남아있을까요? 아, 초록뱀이요? 네. 죄송합니다. 초록뱀이 지금 당장에 최근에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비중이 60%라 가지고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초록뱀이 지금 이제 상승세가 시작이 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제가 최근에 상담을 해드렸을 때 여기 올라오면 팔아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팔고 떨어지면서 눌림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눌림목 형성할 때 1,900원짜리가 무너지지 않으면 저는 비중 그대로 가져가셔도 좋지만 1,900원이 무너진다면 비중을 일단 줄였다가 아래쪽에서 다시 늘려서 올라올 때 본전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같이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의약 제약주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궁금증 있으시면 주말에 문현진 멘토와 함께 그 궁금증 해소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강연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울산 상공회의소 6층 2회의실이고요. 문의 전화는 0220-776244번입니다. 11월 25일 일요일 오후 1시엔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지하 1층의 2교육장으로 오세요. 문의는 0220-776244번으로 주시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천골 내일도 함께해 주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신의 성공 투자를 위한 주템 전문가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www.xctv.co.kr을 입력하시면 주식챔피언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주식챔피언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주식 아카데미 무료 공개 방송, 실시간 무료 종목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투자 파트너 주식챔피언,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